안녕하세요. 햄쌤의 고민상담소입니다. 오늘의 사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. 이프피님의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구독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. 선생님, 제게는 2살 터울 남동생이 있는데요. 30대 초반인 남동생은 제대로 된 사회 경험이 없습니다. 알바 경력도요.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상사가 조금만 지적을 하면 그만둬버리고 집에 틀어박혀 있고 또 일을 구하고 몇 달 하고 그만두고를 반복하며 20대를 지내왔습니다.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려는 성향이 큰 것 같아요. 회피하다 보니 성취감을 느낀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그러던 와중에 맘먹고 일을 구해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본인이 잘할 수 있을지 등 이런저런 고민들로 불안해하더라고요. 저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건 결국 본인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도움과 응원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동생이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럴 땐 어떤 말과 행동이 제 동생에게 힘이 될까요? 라는 사연입니다. 부피님이 누나로서 내 동생이 정말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. 그 마음이 참 따뜻하게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혹시나 해서 먼저 주의사항 먼저 하나 알려드리면 이프피님이 이런 노력을 하려는 어떤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. 되게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목적을 잊고 수단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도 해요.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막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하잖아요. 사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내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가 목적이에요.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거든요.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 자식이 잘 살았으면 하는 본래의 목적은 잠깐 잊고 어떻게 하면 얘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까?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기도 하죠. 그러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공부 더 안 하거든요. 반감이 생겨서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생기고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이 원래 그 본인의 마음을 얘기를 하죠. 야,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. 하지만 뭐 이미 늦었죠. 이렇게 되면 그 자식에게 부모님의 그 착한 그 예쁜 마음은 전달되지 않고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그런 짜증만 남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프피님도 오늘 영상을 보고 동생분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건 내 동생이 정말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느샌가 이프피님이 동생이 뭔가를 꾸준히 하는 거, 일을 꾸준하게 하는 거,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티가 날 거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예요. 지금의 그 예쁜 마음을 그러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.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을 심리학에서는 동기라고 하죠. 동기에 대한 이론은 아주 많지만 좀 1900년대 후반부터 거의 메이저급 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 이론은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어떤 이론인지는 사실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핵심이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기본심리 욕구라는 게 있는데요. 이 기본심리 욕구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욕구가 있고 이 욕구가 채워질 때 동기도 생기고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기본 심리 욕구는 3가지가 있어요. 자율성, 그리고 유능성, 관계성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이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생분께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 3가지 기본 심리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다면 더 동기가 생기고 그 일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거예요. 나아가 이게 잘 사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? 어쩌면 동생분께서 지금까지 일을 길게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도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 3가지 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. 물론 이 3가지 기본 심리 욕구는 본인이 어떤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충족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. 하지만 이제 이프피님께서 동생을 정말 더 그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본 심리 욕구들을 조금 더 잘 채울 수 있게 도와준다면 조금 더 힘이 날 수 있겠죠? 그래서 오늘은 이프피님이 어떻게 하면 동생분이 자율성, 유능성, 관계성의 욕구를 채우는 걸 조금은 더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해요.
먼저 자율성이라는 거는요, 말 그대로 내가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의미해요. 일종의 주체의식 같은 거죠.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생기면 이 자율성이 올라가죠. 이런 자율성을 좀 동생분이 증진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좀 해볼 만한 말은 뭐가 있을 것 같냐면, 너 월급 받으면 뭐 할 거야? 이런 질문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별거 아닌 질문 같지만요. 이 질문을 받으면 좀 일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돈이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이 돈이 우리 자율성을 상당 부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되게 하기 싫은 일이기는 한데 내가 이 일을 그래도 해서 월급을 받으면 하물며 내가 먹고 싶은 거라도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하나라도 더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이라는 게 싫긴 싫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견디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아지는구나. 내가 조금 더 자율성이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된다면 조금 더 동기가 길게 유지될 수 있겠죠? 두 번째, 이 유능감이라는 건요, 말 그대로, 내가 잘했다, 잘하고 있다, 라는 느낌이 들 때 채워지는 욕구죠. 근데 이제 이 유능감을 좀 획득하기 어려운 이유는요,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보통 오랜 시간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은,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옆에서 막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줘도 이제 다 걸러내버리죠.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이러면서요. 그래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요,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에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어요. 첫째, 구체적일 것. 두 번째,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. 세 번째,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하는 거.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끈질기게 계속할 것. 그래서 만약에 동생분에게 칭찬을 한다면 그냥 잘하고 있어 라는 칭찬은 사실 아무 쓸모가 없고요. 땡땡아 네가 되게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벌써 지금 2주나 버티고 다녔네. 대단하다. 너 지난번에는 며칠하고 말았는데 이번엔 2주나 했네 벌써. 네가 나름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. 요런 식의 칭찬들이 필요한 거죠. 그리고 이런 칭찬을 끈질기게 자주 계속해줘야 된다는 거죠. 약간 귀에 딱지 않듯이. 이런 게 있어요. 되게 좀 창피한 얘기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예전에 되게 어려 보인다는 말을 했어요. 근데 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별로 없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면서 이제 걸러냈거든요, 처음엔. 근데 이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들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거울 보면서 내가 좀 어리게 생기긴 했나?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칭찬이라는 건 좀 꾸준히 해줘야 계속 해줘야 그런가? 라고 하면서 좀 내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던 내 무능감에 조금이라도 금이 갈 수 있다라는 거. 마지막 세 번째 이 관계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주변 사람들과 좀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, 연결감, 소속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걸 의미를 하죠. 사실 베스트는 동생분이 그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뭔가 유대감, 소속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그게 물론 베스트인데 그거야말로 사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.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이프피님이 동생분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.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능감을 높여주기 위해 칭찬을 막 더 하고 뭔가 어떤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돈에 대해서 월급 타면 뭐 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뭔가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어떤 동기를 좀 부여해 줄 때 할 수 있는 제일 큰 건 이 관계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럼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? 관심. 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동생분에 대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따뜻하고 그 예쁜 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동생분이 하고 있는 일, 동생분의 어떤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
막 꼬치꼬치 깨묻는 선이 아닌 선에서 좀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. 뭔가 동생분이 불안하다고 한다면 그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보시고, 뭐 막 이겨내야 한다, 견뎌야 한다, 그런 어떤 해결책이나 조언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. 사실 동생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이겨내야 한다는 거, 내가 잘 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. 근데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 더 하기 싫어져요.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열심히 물어보시고 들어주시고, 불안하면은 그래서 불안한 거구나, 그래서 걱정되는 거구나, 그 마음들을 그냥 들어주세요.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, 그게 일종의 이런 관계성을 채워주는 거거든요.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,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동생이 정말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 이라는 걸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동생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,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정답을 가지고 그 동생분을 대하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건 티가 날 거고, 그 이프피님의 이 따뜻한 마음은 전달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. 자, 오늘은 이프피님의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? 사실 타인에게 힘이 되어준다라는 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그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걸 좀 동생분에게 좀 힘이 돼주고 싶어서 이런 노력들을 해보려고 하시는 이프피님의 좀 따뜻한 마음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함쌤의 고민상담소는 여기까지입니다. 함쌤의 고민상담소 통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고민들이 있다면 그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안녕.